첫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하셨어요. 5살 아이가 3주 정도 감기를 앓더니 코를 계속 훌쩍이는데 콧물이 없어도 계속 훌쩍임이 몇 초마다 반복되니 이게 틱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동생이 곧 태어날 예정이라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들 얘기할 게 많아서 요거를 첫 번째 사연으로 제가 꼽았는데요. 네. 일단 저런 현상을 틱이 아닐까라고 부를 때는 그냥 현상적으로는 틱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그냥 특이하게 몇 번 반복이 계속 버릇처럼 되면 그게 원인이 무엇이든 다 틱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틱은 그냥 두면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틱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틱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뭐 몇 개월 됐다 그러면 일단 잘 보시고 대부분은 없어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럽니다. 네. 근데 지금 아이한테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었는데 코가 간지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는 틱은 아니에요. 아하. 틱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걸 없애거나 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가 간지럽다든지 뭐 이래서 한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틱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걸로 오늘 이 사연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요즘 MBTI라고 굉장히 그 성격 검사가 유행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너 T냐 F냐 뭐 이런 물을 해요. 뭘 알아들으시는 분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너 사고 중심의 사람이냐 정서 중심의 사람이냐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근데 그 사고 중심의 사람과 정서 중심의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접할 때 해결하는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죠. 지금 이 아이한테 엄마가 사고 중심의 아이라면 네. 너 왜 이렇게 훌쩍거리니? 너 그러면은 코가 헐어. 너 코 이렇게 훌쩍거리는 거 한 3번 할 거 있으면 2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고 중심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정서 중심의 사람은 그냥 간단해요. 아, 너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그 정서 중심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마음을 훨씬 더 따뜻하게 해주고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것 같긴 한데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잘 감싸 안아주면 더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훌쩍거리고 나 훌쩍거리면 관심 받으니까 더 훌쩍거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걸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하다가도 이러다가 더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결론은 뭐든지 다 조화로운 게 좋다고 네. 이 사고와 정서를 잘 섞어서 네. 대개는 정서가 먼저 나서는 게 좋아요. 힘들겠다. 먼저 한 예, 하는 게 좀 다음에. 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근데 그러면 코 다쳐, 코 아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한 3번 할 거 2번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네, 이렇게. 어머님도 그렇게 두 가지를 잘 골고루 섞어서 아이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60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태도에 불만이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될 때에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요. 표현하자니 상처를 줄 것 같아 어렵고 참자니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하셨습니다. 네, 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었을 때 이 불만을 느끼거나 또 그게 나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네. 그럴 때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근데 요 부분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분이 저한테 다 걸렸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다 비슷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신앙인 하나의 이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신앙인이라면 하면서 네. 갖는 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 고민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뭐 누구나 다 비슷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항상 거기서 뭔가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 근데 예. 다른 부분보다 안 다른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인간관계 부분은 네.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얘기할 때 표현을 하자니 상처를 줄 것 같다,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 적정 수준의 표현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표현을. 네, 보통 예. 표현을 하면 내가 그 불만이나 피해를 얘기하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정도의 표현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조절이 조금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경험의 문제예요. 예. 이 정도 표현하면은 뭐 상처가 되겠어?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알거든요. 네. 근데 경험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주면서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냥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수준으로 하는지를 조금 잘 확인을 하고 예. 이 정도 수준으로 하니까 별 지장 없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의 표현 그리고 참는 것 대개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표현이긴 한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표현, 과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충분히 상대방도 공감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 힘들었어, 나 그것 때문에 불만이야 이런 얘기보다 상대방한테 되묻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불만이나 피해를 주게 하지 않기 위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물론 불만이나 피해를 줄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또 자기 감정에 대한 마음의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지는 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약간 미안해하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인 관계가 원만했는데 독학 재수를 하면서 모든 친구 관계를 끊어내고 대학 시절에도 친구도 사귀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한데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껏 모태솔로인데 심지어 자신은 비혼주의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네. 자신은 비혼주의자로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본인 사연은 아닌가 보고 뭐 자식 사연인가 봐요. 예. 근데 내용을 쭉 종합해 볼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인관계가 괜찮았는데 이후로 독학 재수를 하면서부터 이제 관계가 다 끊어지고 대학 시절도 그렇게 친구도 없이 모태솔로이고 이렇게 이제 졸업하고 직장 다닌다는 식으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이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인관계가 원만했다라는 그 이해가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 잘 지내네, 고등학교까지 무난하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신 것 같고 그게 표면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결과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학 재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괜찮았던 애가 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답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대인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뭘 어떻게 세워야 하지라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또 비슷하게 나는 왜 사람들 잘 못 사귀지? 나는 그전까진 괜찮았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본인한테 이해를 먼저 바꿔야죠. 그런 거 아니다. 원래부터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까지 지내는 동안에 내가 대인관계가 어땠다라고 조금 더 그걸 재해석하게 되고요. 그래야지 문제가 분명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뭐 원래부터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뭐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관계가 잘하면 그게 기초가 돼서 다른 사람과도 또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1대1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제일 좋은 게 상담이에요. 좀 1대1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거든요. 그곳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43님, 21세 아들인데요.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모는 물론 친구한테도요. 가끔 형한테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간절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드님한테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지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에게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대화의 시작인데 네. 괜찮은데요 하면은 그렇게 이걸 고쳐야 돼라는 말 자체가 접근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한 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라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을 좀 찾아보는 게 좋고요. 예. 일단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 자기 이야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네. 또 안 하다가 하려면 더욱 그렇겠죠. 네. 그래서 대개는 자기 이야기는 나중에 시키고 예.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켜요. 뭐 어제 뭐 봤어? 재밌었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이 음식이 어땠어? 일상적인 네. 대화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견해를 얘기는 하지만 그게 자기 얘기는 아닌 내용들. 예. 대개는 그런 얘기들 좀 하다 보면 거기에 묻어서 자기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다른 자기 얘기로 넘어갔을 때 격려를 잘 해주고 야, 네 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재미가 들리면 이제 더 합니다. 네. 사람은 다 약간 임금 얘기는 당나귀기야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처럼 네. 뭐가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말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정말 본물 터지듯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형성되면 정말 꿈쩍도 안 하게 되는 게 인간 심리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쉽지 않은 교회에서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모는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모가 너무 공격적이고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 말한 것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스트레스를 극으로 받습니다. 아직 새 돌이 이제 겨우 된 아이에게도 규율과 법칙을 강요하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에 처음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의사에게 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소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굉장히 용기 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또 도움을 같이 받고 이러면 참 좋긴 할 텐데 분위기 형성이 좀 쉽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신과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인터넷 요즘 잘 하니까 대한기독정신과의사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그 사이트에서 전국의 기독 정신과 의사들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가 나와 있는 예.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먼저 확인하셔서 네. 가까운 데 곳에 가시고 설령 이제 가까운 데 기독 정신과 의사가 없으면 다른 병원이라도 정신과 의사의 문을 두드려 보는 용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개는 물론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도 환경이 조금 여유로우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개인의 성향도 있지만 그 압박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교회에 지금 어려운 점들을 부부가 다 이제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자꾸 이제 자기 가정 안에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압박을 좀 피하는 부분에서 꼭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